네, 안녕하십니까. 김여사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준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5분인데요. 핵심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고차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만 놓고 봤을 때는 연간 약 20% 이상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신차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또 이에 맞물려서 대단히 많은 이 품질 위험에 관련된 문제, 또 거래 위험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 중고차 시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장의 배경에는 지금 이제 이런 온라인을 통한 이런 중고차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산차의 품질 개선 등이 있습니다만 또 결정적인 게 이 할부라든지 리스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이런 고성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과연 시장을 리딩하는 이런 매력적인 솔루션이 있는지 또 없는지, 또 저희 솔루션이 그런 리딩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제가 말미에 가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추천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실제 소비자가 자동차를 검색해서 자기가 원하는 차를 찾는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모그래픽 정보, 예를 들어서 제 나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데모그래픽 정보하고 이 차에 대한 본인의 성향 정보, 예를 들어서 차를 그냥 단순히 실용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약간 과시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성향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자동차를 1차 저희가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했을 경우에 다양한 이제 차들이 리스트업 될 수 있는데요. 이 리스트업된 차들이 또 사람들의 실제 기대했던 부분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추천을 통해서 가중치를 기반으로 나는 특정 브랜드를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사고차를 선호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중치를 적용해서 다시 2차 추천받는 그런 식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추천 서비스는 1차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된 값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만족도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해서 정보를 탐색한다든지 그럼 저희 이 프리퍼런스 테이블에서 그 데이터 값을 가져와서 그 테이블이 리얼타임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제가 중고차를 하나 추천을 받았는데요. 저 이후에 1000명의 다른 사람이 중고차 추천을 또 받음으로 인해서 그 추천 테이블 값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교화가 점점 정교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올 초에 중국에도 다녔습니다만 기존에 글로벌하게 제공되고 있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대부분이 다 검색 기반입니다. 이 검색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자동차 모델에 대한 어느 정도 선택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선택 자체를 소비자한테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호도 정교화를 통해서 이 추천이 점점점 정교화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가중치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3천만 원짜리 차를 뭐 마일리지 5만 킬로짜리를 이제 찾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색 기반이면 3천만 원이나 5만 마일리지를 벗어나게 되면 제가 그 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일리지가 2만 마일리지이면서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비싼. 왜냐하면 제가 마일리지의 가중치를 많이 줬기 때문에요. 그런 차량들까지 저희가 추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값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을 판매하는 쪽입니다. 기존의 딜러들이 차량을 등록해놓고 자기 차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는지, 내가 가격은 제대로 올린 건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수집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이 솔루션에서는 현재 얼마나 추천되고 있고 다른 경쟁 차종 대비해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해서 그 판매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고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 차량이 어떤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지를 저희가 잡아가지고 직접 푸시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2가지의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대효과 부분을 보면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는 고객은요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남자들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라든지 자동차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동차 모델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과연 내가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부족한 분들을 저희는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이나 이 주행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차, 중고차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저희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 들으시고 질의 있으시면 예, 그 아이디어 굉장히 좋고 시장에 적합한 현재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같은데요. 네네. 제가 이번 주만 이거 한 5개 업체를 들었거든요. 네, 플랫폼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네. 뭐 내용은 굉장히 좋고 알차게 잘 네네네. 되어 추천 서비스라든지 네네네. 뭐 노을식이라든지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많은 업체도 있는데 네. 이건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아직 이제 좀 처음 봤잖아요. 네네. 작년에 보셨다고 그러면 네. 가입자 어떻게 보시나요? 마지막 입소문으로 모으시겠다는 건지. 시장에 이제 처음에 런칭할 때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예.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놨는데요. 일단 저희는 다른 업체들, 저도 사실은 뭐 몇 가지 업체 요즘 스타트업 하는 업체를 알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의 장점은 일단 초반에는 100% 무료다. 예, 요걸 하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쓰고 있는 검색 기반의 서비스는 제가 기본적으로 다 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추천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을 여성이라든지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하면서 타겟 마케팅을 좀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겟을 하시는데 네네네네. 어떻게 알리실 거냐? 이제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 방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중 이게 저희가 이제 주로 보고 있는 게 금융상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은행을 좀 만났었는데요. 이제 은행 같은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DM이 발송이 됩니다. 그럼 이제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이 자동차, 그러니까 신차도 저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자동차하고 이제 그 금융상품을 묶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이미 고객층이 돼 있는 기업들과의 연계로 초반에는 좀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M을 하시겠다고요? 지금 일단 그런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초반에 좀 진행을 해보려고 이제 업체들과 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사고 이력이라든지 네. 그 딜러가 이제 뭐 사기를 친다든지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이슈가 있을 텐데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네, 이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허위 매물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있지도 않은 차를 올려가지고 판매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이제 아직 최종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차를 등록하는 건 다 무료인데요. 지금 중고차를 등록하는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대를 등록하는데 약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을 등록해 놓고 연락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연락하기 버튼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되면 실제 발생하는 그 건에 대해서만 소액 결제를 저희가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제 방식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중고차가 팔려도 좋은 중고차는 이 딜러들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리지 않으면 계속 과금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신뢰 지수라는 걸 저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 지수라는 게 저희가 실제로 이 차가 성능 기록 구상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지 틀린지까지는 사실 검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성능 기록부를 아예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능 기록부라는 게 나중에 제가 구매한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능 기록부라든지 기본적인 서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추천 서비스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좀 더 주면 어느 정도 그런 신뢰도 부분을, 제가 100%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력을 만약에 속여서 판매가 됐을 때 네네. 지금 회사에서 뭐 보증을 해준다든지 보상해주는 게 있나요? 네, 그런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 이번 이제 서비스까지는 온라인에서만 연계만 시켜주는 거고요. 실거래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브랜드가 좀 구축이 되면 나중에 이제 중고차 거래를 일본 옥넷과 같은 에스크로제를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거래가
왜냐하면 이제 거래 중간에도 사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이 캐시가 흘러가는 그런 구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면 약간의 그런 보상 체계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수익 내실 때 네. 수수료 기반이 아니라 홀량 기반으로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러한테 이 일정 금액을 청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을 조금 못 들었습니다. 수수료 기반이 아니라 네. 홀량 수수료를 가감한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네. 그렇게 되면 그 돈을 미리 딜러가 네. 회사에 납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저희가 그 결제 회사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 부분의 적립금을 미리 내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가 등록을 해놓으면 콜이 올 때마다 소액 결제로 500원씩 이렇게 차지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후자 쪽을 좀 구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당 현재 실시간 결제를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치팅을 하는 경우라든지 잘못된 콜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런 결제 방식을 찾아봤을 때 한 15% 정도의 그러니까 과결제라든지 이런 결제가 있는데 그게 전체 흐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 현재 마케팅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네네네. 특별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게 없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이제 지금 뭐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여성이라든지 금융상품과 관련된 업체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B2C로 다이렉트 마케팅 하는 것보다 그런 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막 진행이 많이 돼 있고 막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네. 사기 고객은 여성이라고 하셨는데 여성 중에서 주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 중에 저희가 뭐 특정 연령대를 아직 딱 제한하는 건 아닌데요. 아마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보통 20대에서 30대 중후반까지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 중후반에 어떤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타겟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아직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누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